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자, 멋진 소개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데뷔한 지 한 8개월 정도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초보 전문가로서가 아닌 베스트 파트너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요즘 7월 들어서 장세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고 힘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목표와 꿈을 가져야 되겠죠. 하반기에도 비록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또 그것들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 하락을 통해 가지고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졌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하반기 유망주에 대해서 공개를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 방송이 끝나면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도 와우넷으로 검색해서 입장을 하시면은요. 조금 있다가 11시 반경에 유튜브를 통한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자막으로 흐르고 있네요. 네. 예, 지금 제가 데뷔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베스트 수익률 파트너라는 2분기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엄청난 그 전문가님들 속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거나 제 매매 원칙으로 삼았던 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힌트라고 하는 그 모의 투자 게임에 계좌에 있어가지고 저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차별적으로 문자 연동을 해가지고 제 매매에 대해서 모두 다 회원분들께 직접 문자가 연동돼서 나가는 그런 그 방법으로 계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좀 매매가 가능한 그리고 동행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에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매를 해왔다라는 게 이제 상반기 때 꾸준하게 해왔던 방식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제가 매월 마지막 요일에 전부 다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달 초일에 다시 재투자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매월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를 sell easy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가지고 있는 종목 아니다 싶을 때 빨리 팔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준비를 너무나 쉽게 해보자라는 원칙을 갖기 위해서 매월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상반기 때 수익률 합쳐 보면 한 40%대 정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그 견조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데는 월별로 주력주들을 하나씩 발굴을 해가지고 비중 있게 실음으로써 월별 수익률과 분기 목표를 채우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월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씩 관련주로서 굉장히 큰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이 좀 도출이 됐었고요. 예, 지금 관련되는 모양들을 좀 보고 계신데요. 관련되는 종목들이 지금 그래프들 모습을 보시면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5달, 6달까지 걸리면서 거의 더블 시세 비슷한 모양들이 나오면서 인내와 함께 좀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면들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베스트 파트너로서 선정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아마 작년도 그러니까 해가 넘어오기 전에 관련주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일단 성장산업 종목군에서 기업들을 많이 좀 탐색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산업과 기업들에 좀 집중하는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아주 단기에 2, 3일 만에 상한가 2번씩 올라가서 6, 70%씩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군이 아니라 은근히 3개월, 4개월 기다리면 따박따박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에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면 많은 분들 따라하시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추종하지 않고요. 넉넉한 시간 동안 서서히 매매가 가능하면서도
또 팔 때도 여유 있게 팔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돗개 정신이라고 예, 발휘를 해가지고 끝까지 수익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식의 매매를 통해서 한 종목을 한 2달 사이에 한 10번 이상 반복 매매하는 그런 식의 고매점의 전략을 같이 취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베스트 파트너의 어떤 입지에 일단 다다른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뭐 통해 가지고 좋은 경험을 또 했고 다음번 분기에도 또 한 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시장에 가장 큰 화두이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그 수출 규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하반기 유망주를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어가는 순서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이슈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재고 조정의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뭐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일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되는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테마냐 아니면 장기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자, 애국 테마주라고 오늘도 장중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뭐 대주주라든가 임원들의 어떤 지분 정리가 나오니까 배신이다, 뭐 배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감성에 좀 입각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움직이는 지금 장세에 대비해서 실적과 숫자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일단 테마냐 산업이냐라는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것에 입각하고 지금은 뭐 전성 시대라고 보통 표현할 때 전성이란 말 대신에 각각의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테마군이나 산업군의 그 이름을 시대 앞에다 붙여 보시면 됩니다. 무슨 시대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말 자체가 부드럽거나 연결이 가능하면 이미 산업화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으로서 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굉장히 낯설다, 무슨 시대라고 부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일본과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일본 수출주 뭐 전성시대라든가 아니면 대한주의 전성시대 이렇게 붙이는 게 지금 합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면 지금 이게 일과성일지 아니면 몇 년이고 계속 뭐 진짜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붙어야 될 주력 테마가 될 건지 하는 부분을 아마 결정 지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뭐 지금 대표적인 그 에칭가스라든가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된 종목의 한 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 7월 중순에 관련주로서 부각이 된 다음에 굉장한 주가 슈팅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상황을 보시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누적적으로 한 10일 동안 300만 주가 넘는 매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 와중에 또 대표가 일부 갖고 있는 지분의 반 정도를 또 정리했다 그래가지고 배신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기사까지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그 뒤에는 그 뭐 대표가 팔았다는 그 가격대 뭐 11,800원 정도 이상을 쉽게 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 줄에 삼성전자 예를 든 거는 5월 달 중순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 임직원 중에 굉장히 임원급, 고위 임원급들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42,000원에서 3,000원 안 되는 가격으로 산 자사주가 현재 어떻게든 46, 7,000원대까지 가격 행보를 좀 보이면서 그때 5월 달에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사보는 노력을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게 조금 이채로운 그 반전의 결과치로 좀 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숫자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그 일본에서 내세운 세 개의 그 소재단에 있어서의 그 대일 의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폴리이미드 필름은 93%가 넘고요.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91%대가 되고 에칭가스도 거의 뭐 40%대 중반까지 일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쪽 아니면 안 되라는 그런 인식으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내면을 보자는 얘기죠. 수입액 기준으로 작년도 수치를 보면은 포토레지스트는 조금 많습니다. 3천억대 그 일본 수입 비중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됐던 에칭가스는 일본에서 작년에 수입한 부분이 하나로 치면은 8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뭐 중소기업 단위든 대기업 단에서 불화수소를 대체하는 노력을 앞으로 할 거고, 많이 몇 년이 지나면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되겠지만, 실제 수입 대체 효과라고 하는 절대값으로 보면은 요 정도 금액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뭐 바닥 대비해서 작게는 5-60%에서 1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과연 나중에 정말 우리가 그 부분을 대체하게 됐을 때도 이 정도만큼의 대체금을 가지고 몇몇 개 기업들이 나눠 가진다고 봤을 때, 과연 관련주들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곰곰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 일본과 관련해서는 그 외에도 많은 뭐 종목들과 뭐 산업들이 앞으로 많이 발굴이 될 것이고, 앞으로 화이트 국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외되는 수순이 8월 중하순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화두들이 우리들 앞에 던져질 겁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차례차례 공개해 드리고 또 정확한 해석을 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유망주에 대해서 공개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자, 보시죠. 자, 이번 하반기 유망주는 뭐 많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확보가 돼 있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확실한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숫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조금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반기를 내다보는 뭐 주력 테마라든가 내년까지 내다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주력으로 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유망 섹터를 일단 핀테크와 5G, 미래차, 그리고 환경이라는 부분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뭐 관련주로서 우리나라 경제나 정책상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라고 선정을 해봤고요. 그 내에는 사실 관심주거나 관련주거나 뭐 수혜주로서 거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작게는 10개에서 20개, 30개까지도 관련 섹터의 관심주로서 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실적상의 어떤 개선도가 충분히 예견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관련주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미 좀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유난히 좀 돋보이는 대형주군으로 등장을 한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 어저께 저녁 뉴스로 이제 사업 분할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거다, 이렇게 지금 관련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제휴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사에서 한 5천억 정도의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제휴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라인 쪽이 현재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쓰는 데 비해서 실적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하반기에 들어서는 라인과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 좀 감소하면서 현재 2분기 때 예상치로 나오는 실적은 이미 뭐 확정이 돼 가지고 곧 나오는 실적이 될 거고요.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정도 상반기 정도가 되면 현재 상반기 때, 올해 상반기 때 보여줬던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의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13만 원대 대비해서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만 원이 붕괴되는 순간 정도를 단기적으로 좀 지지선이 이탈됐다는 의미에서 물량을 좀 축소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관련되는 뭐 주봉 형태의 모양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굉장한 그 슈팅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좀 벽에 막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요 선, 12만 5천 원대를 가뿐하게 좀 통과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지금 바닥에서 10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따박따박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가능성과 비전이 기대되는 핀테크의 대표적인 뭐 플랫폼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RFHIC라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흔히 말해서 뭐 상반기 때도 많은 슈팅을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5G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는 어떤 필수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만드는 쪽이 트랜지스터라든가 증폭기와 관련된 그런 부품을 만드는데요. 그 소재가 좀 특이합니다. 지라갈륨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이용을 해서 지금 4G라든가 3G 때보다 5G 시대가 되면 굉장히 중계기도 초소형화가 되지만 발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기 때문에 발열 부분을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라갈륨으로 만든 트랜지스터는 발열에 굉장히 강하고 크기도 작아지기 때문에 5G 시대에 스몰셀을 장착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필수 부품으로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동사가 특이한 것이 많은 통신 그 장비 회사 중에 유난히 화웨이와 관련된 매출단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최근 뭐 주가를 보시면은 5월 달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부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미국에서 화웨이와 관련된 제재를 강하게 내리다 보니까 화웨이의 작년도 기준 매출액 단위 40%가 넘는 동사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큰 제재를 받으면 이외에서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한번 크게 출렁거리면서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가 지금은 서서히 좀 회복되는 그런 단계고, 오늘 새벽에 전해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이 다시 진행이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되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화웨이와의 거래 수출을 좀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를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화웨이와 관련해서는 뭐 걸림돌이기보다는 이제는 전화위복의 관련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올해 우리나라가 5G를 상용화하는 원년이라고 합니다만 중국은 1년 정도 스케줄이 늦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내수 시장과 관련된 5G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5G 시대 중에서 화웨이가 내수 쪽 시장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림잡아도 한 30-40%대 이상을 차지할 거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관련된 내수 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적게는 한 6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동사의 매출액보다 배 이상의 매출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80억 정도 되는데요. 숫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208억이 아니라 28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배 이상의 금액이 나와서 한 600억 단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내년도가 지금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주가는 많은 속설상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바닥권을 먼저 다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동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굉장한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그 뒤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관련주들로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재평가 받고 있고, 오늘 공교롭게 장 끝나고 2분기 실적이 또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만큼 이상으로 잘 나와서 오늘 시간의 종가로도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화해에 관련된 이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도에 폭발적인 수익 신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차원에서 하반기를 이끌고 가는 5G의 대표적인 종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MS 오토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경량화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핫스탬핑이라고 하는 그런 공법을 동사가 개발을 해가지고 고장력의 그 가벼운 그 철강 소재를 자동차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자동차를 비롯해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에도 납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자, 1분기 실적을 보아하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배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측면에다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 주식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종목 주가만 보면은 살짝 조정이 나와서 조금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만 최근에 한두 달 정도의 그 수치만 놓고 보면은요. 예. 바닥에서 굉장히 견조한 그 상승을 보이면서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훨씬 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 같은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조정시마다의 매수 관점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국면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주 섹터에서 태형건설을 말씀드리는데요. 건설 쪽도 좋습니다만 환경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가진 잠재력을 한번 제대로 좀 평가를 받을 날이 곧 닥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상 순이익이 3천억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현재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지금 시장 시가총액 1조 원 정도를 대비해 보면 PER 값이 3배 수준에서 조금 넘는 수준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동사가 지금 현재 장기적인 우상향의 차트는 계속 그리고 있고요. 예, 지금 한 15,000원 수준에서 약간 조정받는 지금의 눌림목 상황이 투자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유망 섹터의 네 가지 대표적인 종목에 대해서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투자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생각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행동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오히려 남들 막 힘들고 짜증내고 물량 던질 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최바닥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시점하고 비슷한데요. 그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시고 자, 긴장 고조와 완화가 되는 그런 타이밍을 역이용하는 그런 전략도 중요하고 최근엔 짧게 치고 가자는 의미에서 오나미 5% 수익만 나면 미련 없이 판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까지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매수 가격이 제시가 되었을 때 그거보다도 3 내지 5% 정도 여유를 아래쪽으로 두시고 깔아놓으시는 그런 매수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대 정신에 맞는 투자 지원 두 번째로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여기 U자를 좀 지우고서 원래를 단어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살 때는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좀 들어가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언을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잔고를 유지하시는 데 주력하셔야 되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그런 원칙으로 어떻게든 이번 어려운 장 살아만 계시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면서 오늘 제가 하반기 유망주로서 좀 말씀드렸던 그런 순서를 이상으로 정리하면서 마치겠고요. 다음 분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투자 전문가로서의 행동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전해드린 제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